안녕하세요. 지난 수업 시간에서 효소에 의한 대사 촉매 작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부터 생체 내 거대 분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의 대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 대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포도당은 우수한 에너지원이며 여러 생합성 반응에서 대사 중간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을 통해 흡수한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되고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고 다시 심장을 거쳐 여러 기관의 세포로 공급됩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 소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입에 들어오면 부교감의 작용으로 새싹의 침샘에서 알파 아밀라아제를 분비합니다. 알파 아밀라아제는 전분과 글리코겐과 같은 다당류의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여 덱스트린과 엿당으로 전환시킵니다. 알파 아밀라아제가 다당류를 최대로 분해해도 이당류인 엿당까지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위는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 효소를 분비하지 않고 치매 알파 아밀라아제의 활성도 위액의 강한 산성 때문에 억제됩니다. 소장에서는 이자에서 분비된 이자 알파 아밀라아제에 의해 다당류가 한 번 더 분해됩니다. 이당류까지 분해된 탄수화물은 소장 상피세포막에 있는 3종류의 이당류 분해 효소에 의해 단당 앞에서 살펴본 침샘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침샘은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세 쌍이 있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부교감에 의해 활성화되어 아밀라아제가 함유한 침을 분비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침샘이 쌍으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침샘과 입은 분비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즉 탄수화물 중 다당류는 주로 밥, 면류 또는 육류를 통해 녹말이나 글리코겐 형태로 공급됩니다. 또 설탕과 같이 이당류의 형태로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침 속의 알파 아밀라아제는 다당류의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여 최대 이당류까지 분해합니다. 다음으로 탄수화물의 구강에서 식도로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입으로 들어오면 입 뒤쪽에 있는 목젖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를 통해 음식물이 코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음식물이 기도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두 덮개는 내려옵니다. 두 가지 덮개가 닫히면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갑니다. 잎과 이자에서 분비된 아밀라아제에 의해 다당류는 이당류가 되고 이당류들은 소장 상피세포막에 있는 세 가지 효소에 의해 단당류로 분해됩니다. 말타아제는 엿당을 두 분자에 포도당으로 슈크라아제는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락타아제는 젖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오스로 분해합니다. 다음으로 분해된 단당류의 흡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당류의 흡수는 소장상피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소장상피세포의 기저면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해서 3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2개 칼륨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펌프의 작용으로 세포 안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고 세포 밖인 소장 내강에서는 음식물의 섭취로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농도 차이로 나트륨이 나트륨 포도당 공동 동방향 운반체를 통해 촉진 확산으로 이동할 때 포도당이나 갈락토오스가 2차 능동으로 운반됩니다. 반면 과당은 GLUT5라는 과당 운반체를 통해 촉진 확산으로 운반됩니다. 세포 내로 유입된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는 모두 기저면에 있는 GLUT2를 통해 세포 밖으로 다시 유출되어 모세혈관으로 유입됩니다. 다음으로 흡수된 당의 이동 경로와 혈당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전 혈당은 90에서 100mg/dl입니다. 소장의 모세혈관에서 당을 흡수하면 혈당은 약 2배인 200mg/dl로 상승합니다.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당들은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는데 간문맥에서의 혈당도 200mg/dl가 됩니다.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유입되는 혈당은 약 60mg/dl 정도입니다. 간에서는 받은 포도당을 세포호흡에 이용하거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간정맥에서의 혈당은 간에 60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약 140mg/dl가 되고 이 혈당이 식후 혈당으로 측정됩니다. 이후 140mg/dl의 혈당은 순환계를 통해 이자에 도달하고 이자를 자극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고농도의 포도당은 이자의 베타세포의 GLUT2 포도당 운반체를 통해 유입됩니다. 유입된 포도당은 세포호흡 과정으로 산화되고 이 과정에서 ATP가 생성됩니다. ATP는 ATP 민감성 칼륨 채널을 억제하여 칼륨 채널이 닫힙니다. 칼륨이 유출되지 못해 탈분극이 유도됩니다. 탈분극으로 전압의존성 칼슘 채널이 열려 칼슘이 유입됩니다. 인슐린을 함유한 분비소낭이 막과 융합되어 인슐린의 세포의 유출이 일어납니다. 이자 베타세포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여 표적세포인 골격근과 지방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생리활성을 나타냅니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인슐린 수용체는 RTK로 인슐린과 결합하면 세포 내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활성화되고 티로신장기가 자가인산화됩니다. 인산화된 수용체의 연결단백질인 IRS가 결합하여 인산화됩니다. IRSA에 PI3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됩니다. PI3 카이네이즈에 세포막 내층에 있는 PRP2가 PRP3로 전환됩니다. 이후 PDK가 활성화되어 AKT를 활성화합니다. AKT는 인슐린 신호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이네이즈입니다. AKT에 의해 GLUT4의 막 삽입이 일어나 포도당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AKT에 의해 분비소낭에 있던 GLUT4의 막 삽입을 촉진합니다. GLUT4가 막에 삽입되면 포도당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세포 내에서 4가지 경로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세포 내로 유입된 포도당의 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당은 세포 내에서 4가지 경로로 이용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과정 TCA회로 전자전달계를 통한 세포호흡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포는 ATP를 생산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분의 포도당이 유입되면 세포는 포도당 단위체를 중합시켜 글리코겐으로 전환하여 저장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 시 산소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대사로 해당 과정의 최종 생성물인 피루브산을 젖산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탄당 인산 경로를 통해 DNA와 RNA의 재료인 5탄당 리블로오스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경로 모두 인슐린의 작용으로 촉진됩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인슐린 분비, 인슐린에 의한 포도당의 유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당 과정부터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생교 화이팅!